이자는 조용한 집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이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한때는 웃음소리와 행복이 가득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벽과 고요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공간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가족이 아닌 그녀의 죄책감과 고독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한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민석과 귀여운 딸 서연, 그리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했다. 그러나 남편 민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이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후에도 딸 서연과 함께 살아가며 조금씩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그런 노력도 잠시뿐이었다. 서연이 또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이자는 그저 빈 집에서 혼자 남았다. 딸의 죽음은 이자에게 더 큰 죄책감과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한 사람, 바로 서연의 남편 정훈이 있었다. 정훈은 서연의 죽음을 겪으며 그 역시 엄청난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이자와 마찬가지로 깊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자는 점점 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정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불가피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되면 이자와 정훈은 아무 말 없이 한 집에 함께 앉아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행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자는 점점 더 정훈의 존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이자는 그가 서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이자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정훈이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그가 서연의 죽음 후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고통을 안고 정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이자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고독과 상실, 그리고 죄책감이 얽히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이 모든 감정을 정훈과 공유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깊이 얽히는 이 감정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이자는 잠시라도 서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이자에게 남은 것은 그 죄책감뿐이었다.
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매일같이 이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은 서연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죽음은 이자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서연이 더 이상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 아픔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자에게 서연은 단순한 딸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녀의 전부였다. 이자는 그동안 딸에게서 받은 사랑을 갚으려 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 서연이 떠난 후 이자는 자신이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 후회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런 이자에게도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연의 남편 정훈이었다. 정훈은 서연의 죽음 후 많은 시간을 슬픔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이자와 마찬가지로 깊고 복잡했다. 이자도 그가 겪는 고통을 잘 알았다. 그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고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복잡해졌고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순간은 점점 더 많아졌다. 정훈과 함께 있을 때 이자는 그가 서연을 잃고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그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언제나 다시 그녀를 따라왔다. 이자는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점점 더 정훈과의 관계에 빠져들었고 그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이자에게 남은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자와 정훈은 결국 그들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의 죽음 이후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얽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자도 정훈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자와 정훈은 결국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점점 더 명백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위험해졌다. 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그 고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자는 그 밤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졌다. 집 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그녀를 깨웠고 그 소리마저 점점 더 괴롭혔다. 정훈은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자는 그의 옆을 지나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다. 정훈의 침묵은 그녀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그저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고통 속에 있었다. 정훈은 서연을 잃고 이자는 남편과 딸을 잃은 후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살아갔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자신들의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두 사람은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는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자와 정훈은 매일 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리 서로를 바라보아도 그들의 눈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정훈은 이자가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손을 쥐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서로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훈은 그저 이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그 감정이 커지면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자는 그런 정훈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들의 관계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자는 정훈에게 마음을 열며 그가 가진 고통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미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이자는 다시 한번 정훈의 옆에 앉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자는 점점 더 그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정훈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자는 점점 더 괴로워졌다. 정훈과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얽히기 시작했다. 이자는 자신이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정훈에게 끌려갔다. 정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의 죽음 이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서연과의 기억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자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자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자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 의지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추고자 했던 감정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자는 정훈의 침묵 속에서 그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정훈은 그저 고통에 잠겨 있었고 이자는 그 고통을 공유하려 했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동시에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짐을 느꼈다. 이자와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가까워졌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졌다. 이자는 그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정훈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이자는 정훈에게 다가갔다. 그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때 이자는 그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자에게도 깊은 감정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감정을 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고요한 밤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자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와 정훈은 아무렇지 않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만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부담감도 커져갔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서연의 오랜 친구인 민지 인물 이름가 이자와 정훈의 사이에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서연의 죽음 후로 이자와 연락을 자주 해왔고 그녀가 느끼기에 이자는 너무 많이 변했다. 그 전에는 항상 밝고 온화했던 이자가 이제는 고요하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슬픔을 참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이자와 정훈의 관계에서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루는 민지가 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자 씨, 요즘 이상해 보이네요. 혹시 뭐가 문제예요? 이자의 목소리에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자는 대답을 피하려 했다.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지는 그 대답에 확신이 없었다. 며칠 뒤 민지는 우연히 정훈과 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가까워 보였고 민지는 그 장면을 목격한 뒤 더욱 의심을 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이자를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이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결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자에게 다가갔다. 이자 씨, 무슨 일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어요. 정훈 씨와 뭔가가 있어요. 맞죠? 이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지의 말에 얼어붙은 이자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이자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다. 죄책감, 두려움, 후회가 밀려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자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이미 민지는 이자에게서 그 비밀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민지는 강한 톤으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자 씨? 정훈 씨는 서연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민지의 말에 이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정훈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미안해. 이자는 입을 떼지 못했다. 나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 나는 혼자였고 정훈도 혼자였어.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을 뿐이야. 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너무 크고 그녀는 그 죄를 지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자가 무너진 것을 봤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이자 씨. 서연이 알았으면, 서연이 그렇게 했으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민지는 말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 서연이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이자와 민지의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민지는 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감정을 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게 계속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당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훈 씨도 나도 그리고 서연의 기억까지 망가져요. 이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자는 민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모두 맞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훈과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자와 정훈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자는 흐느끼며 물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모든 걸 다 잃을까봐 두려워. 민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이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자 했다. 이건 당신만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모든 걸 드러내고 제대로 책임져야 해요. 아니면 모든 게 더 큰 파멸로 이어질 거예요. 이자와 민지의 대화는 결국 끝이 났다. 이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마주해야 했다. 정훈과의 관계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이자는 긴 시간 동안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민지와의 대화 이후 그녀는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훈과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난 이상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혼자 집 안을 서성였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가슴 속에서 죄책감이 끊임없이 일렁겼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훈이었다. 정훈도 이자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드러난 이상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정훈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모든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은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었다. 이자는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 순간 정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정훈의 표정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지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정훈은 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꺼냈다. 이자 씨,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싶어 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았다. 이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정훈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했던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모든 걸 밝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녀의 말은 결단력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자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서연의 죽음 이후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이 사라지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군요. 그의 말은 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자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이자와 함께 있으면 그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자와 함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자와 정훈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이 자신과 정훈 모두에게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훈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이자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이자와 정훈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을 고백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얽히게 되었다. 이자와 정우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들이 선택한 길에 따라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자와 정훈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들의 선택은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자와 정훈의 관계는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이자와 정훈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잘못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일이었고 그들은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이자와 정우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들을 떠났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이자와 정우는 아무리 서로를 바라봐도 그들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며 두 사람 모두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있지만 그 고통은 점점 더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자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저주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서연과 이자,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가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피할 수 없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훈 씨, 우리가 잘못한 걸 알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자의 말에 정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도 이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았다.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그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재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자 씨, 나도 알아요. 우리가 했던 일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건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훈의 말에 이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그 어떤 비난이나 고통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자와 정우는 서로를 품고 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과거와 죄책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자와 정우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 불씨는 여전히 약하고 불안정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그들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이자는 정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 모든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괴롭히고 정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함께하는 순간 그들은 과거를 넘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훈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자 씨,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함께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훈의 말에 이자는 조금씩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자와 정훈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은 과거를 떠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아픔이 함께 있었다. 그 아픔은 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자와 정훈은 서로를 품고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들은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자와 정우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금씩 그 길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치유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를 넘어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